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할 최진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좌는요. 2024 수능 대비 자이스토리 화학 원 강좌입니다. 자이스토리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집이지요. 그런데 문제집이라고 해서 해설만 하는 강의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강의인지 그 강의의 구성과 함께 어떤 친구들에게 유용한 강좌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거는 우리 자이스토리 교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수능에서 화학 원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 책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명한 교재이죠. 그런데 화학 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개념서로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출 분석용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의 대표 주자인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어느 정도 완성한 친구들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여러분이 수강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우선 첫 번째 목표는 화학원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출문제 정답 하나하나를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핵심 찾기 훈련입니다. 선생님이 연결고리 강좌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연결고리 강좌에서 이제 킬러 단원에 해당되는 양적 관계 부분의 연결고리들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킨다면 분명히 처음과는 다른 화학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학습한 그 개념, 학습한 연결고리들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훈련을 기출문제에 반복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다음에 세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요. 바로 고난도 문제 해결력 향상입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그냥 암기하면은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게 문제풀이를 어떤 원리로 시작했는지 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강좌의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강좌의 구성은 기출 분석 포인트라고 하는 시간을 짧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각 단원의 첫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서 가장 빈출 주제, 어떤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신 경향들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이 볼 시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 체크입니다. 여기 체크에다가 강조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보고 체크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념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핵심 개념을 체크해보기는 할 것이지만 그 개념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키워드가 생소하다?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그 키워드를 듣자마자 우르르 연계된 개념이 떠올라야 하는데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개념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개념 완성도,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한번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빈 부분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개념을 촘촘하게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도 문제들,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킬러 문제를 받겠지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뭐 A분의 B 곱하기 X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답을 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필요한 풀이법들, 그런 것들은 먼저 핵심을 짚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입니다. 이 강좌에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올해 자이스토리에 824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한정된 강좌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기초 예제부터 같이 풀어보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몇 개를 선별해서 보도록 할 것인데요. 보시면 우리 교재 꽃 모양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꽃 모양 하나는 난이도 하, 그다음에 꽃 모양 두 개는 난이도 중, 꽃 모양 세 개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주로 꽃 모양 둘, 그러니까 중에 해당되는 것,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824문제를 모두 다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난이도만 가지고 선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이도 하라고 해도 그 단원의 그 주제의 핵심 문항이라던가 대표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물어볼 요소가 있는 문항이라던가 하면은 당연히 짚어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짜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유형이다 라고 하면은 접근 방식, 핵심 포인트만 잡고 뭐 계산을 하는 것은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 2등급 킬러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은 킬러 문항들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정답률이 좀 낮은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많이 틀렸던 문항들이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최대한 가급적이면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킬러 문항들은 좀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많은 킬러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강좌 수가 조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빠짐없이 완강하기입니다. 좀 강좌 수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거 한 강 정도는 빼먹고 다음 강의 들을까? 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시지 말고, 그리고 또 쉬운 문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는 모든 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문항에서 어떤 핵심 개념을 내가 가져가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빠짐없이 끝까지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효율성을 높이자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선 이해 후 응용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단계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다, 풀이법을 완전히 그냥 암기해버려야지 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변형된 문제,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여기서 왜 분자량을 구했지? 여기서 왜 질량으로 풀었지?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인강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볼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Q&A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 높이기는요, 선이론 후 문제풀이입니다. 항상 개념을 강조를 하는데 또 원리 이해를 강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두꺼운 책을 보면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죠. 여러분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성급하게 문제풀이에 돌입을 했다 라고 하면은 분명 고난도 문제는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는 뭐 1시간씩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완성된 다음에 그리고 개념과 고난도 문제 사이의 간극을 조금 좁혀놓은 상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 키워놓은 상태의 친구들은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분명 짧은 시간 내에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봤을 때 1시간 내에 이 학생은 한 문제를 푸는데 이 학생은 20, 30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기출문제를 끝내고 싶다, 빨리 분석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념을 완성하는 것, 탄탄하게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걸 중학교 과정부터 막 탄탄하게 다져보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탐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핵심 개념들,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들만큼은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의 전에 문제 충분히 풀어보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연결고리 강좌에서도 3단계에 해당되는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정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재는 당장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해설지 또는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자꾸 내가 이 부분을 빠뜨리네, 내가 자꾸 이 부분에서 멈추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서도 5개념 그런 것들이 잡혀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충분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3가지를 선생님과 꼭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끝까지 824문제를 완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화학원을 바라보는 시각, 화학원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마지막 강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강의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